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원주 지역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번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절대농지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임대차 3법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원주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 동향은 어떤지 좀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 밖에도 경매 물건이나 종류, 부동산 점포 입점,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등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원주 아파트 전월세 동향은 좀 어떤 편인가요, 현재? 네, 지금 현재 그 8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이제 가격 상승이 된 상태고요.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임대차 이제 3법이 도입되고 그 계약갱신 청구권제나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거래도 굉장히 크게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네, 농업보호구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네네. 네,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돼야 해요? 지금 현재 농업보호구역에 이제 건축하실 수 있는 건축물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은 고객님께서 이제 그 대지평수 토지 면적이 100평 정도 되시잖아요. 근데 건폐율은 건물을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을 얘기를 하는데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평이시면 20평 정도 지으실 수 있고요. 토지 이제 바닥 면적 20% 지으신 다음에 용적률은 80%를 지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의 한 4배에 해당하는 80%를 지으실 수 있어서 토지가 100평이면 건물을 20평짜리를 4층을 지으실 수 있는 면적이고요. 일단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하실 수 있는 것은 주말 농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큰 편인데요. 요거는 총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이나 식품, 의료, 완구,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1, 2층 근린생활시설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 임대하실 때 이제 책정하실 수 있는 이제 MD 구성을 좀 잘 하시면 농업보호구역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 건축물 총 면적에서요. 네. 요즘 주차장이 딸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주차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주차장 면적 예를 들어서 100평이시잖아요. 그 20평 지으신 다음에 나머지 80평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면적으로 지으시면 되고요. 도로 면적도 같이 포함되셔야 됩니다. 네네. 또 한 가지 질문해도 돼요? 네네. 이제 주말 농원 사업 설치할 때요. 네네. 그 면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은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이제 지으실 수 있어요. 규모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건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하시기 전에 건축사무소에 들리셔서 허용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보호구역에서도 건축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물 중에서도 제재사항이 있으세요. 행위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건축하시기 전에는 건축사무소나 아니면 지자체에 문의를 하신 다음에 건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좀 전에 네. 건폐율하고 용적률에서요. 네. 주차장 지금 20%는 건폐율에 20%는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 네. 근데 그 나머지 80%를 주차장을 안 하고 네.
그 밖으로 주차장을 다시 뺀다 그러면 예. 어떻게 밖으로. 예, 지금의 그 면적에서 좀 더 네, 늘릴 그 수 안에, 있느냐 좀 더, 이런 예.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럼 늘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건물에 대한 건축물 면적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음.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시라면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게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20평을 내가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100평 중에서 200평이다. 20%를 다 안 쓰셔도 돼요. 예. 10%만 쓰시고 한 네. 20평만 지으시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넓게 빼신 다음에 그다음에 요즘에 뭐 이동식 주택이라던가 이런 그 간이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필요한 그런 음식점이나 뭐 식품류라던가 이런 근린생활 시설이 필요하시다면 주차장 면적은 뭐 건축 면적에 대비해서 더 많은 면적을 빼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계로 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전반적인 동향 또 궁금증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임대차 3법 이후 어떻게 좀 임대인, 임차인 좀 변화가 있습니까? 원주 지역에도? 네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7월 31일 이후에 이제 8월 31일까지 이제 지금 서울시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되고 이제 임대차에 관련돼서는 한 3.3배니까 굉장히 많은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을 못 뺀다.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 이제 분쟁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당초 우려했던 대로 그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집주인하고 이제 세입자 간의 분쟁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장 곳곳에서 이제 파열음이 나면서 이제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습니까? 일단은 임대차 3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 부분인데요.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뭐 계약 당일에 난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못하겠다. 이제 합의한 상이한 대로 협의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방을 안 보여준다던가 집을 매각을 못하게끔 뭐 이렇게 좀 서로 이제 그 감정이 격해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지금 왕왕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절대 농지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 절대 농지라는 단어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절대농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데요. 네. 이제 그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을 이제 절대농지라고 이제 사전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농업진흥구역하고 네. 농업보호구역. 네. 기본적으로 이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그래 정해둔 이제 그 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에서 또 상업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토지 가격이 상승되는 가격이 크기 때문에 이곳으로 좀 많이 투자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이제 뭐 수도권 내에 있는 이제 일부 뭐 이제 역을 이제 거론할 수는 없지만 뭐 역 부근에 이제 뭐 그런 그 상황이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농림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해서 이제 10배 이상 뭐 100배 이상 이제 오른 경우가 있는데요. 꼭 그것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용도 변경이 돼서 땅값이 이제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에 농림지가 이제 상업지로 되는 경우에 이제 경우의 수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고요. 사전에 이제 농림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편입되면서의 어떤 기간이라던가 투자 기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물론 이제 농림지니까 토지 가격이 좀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뭐 기획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그 경매 업체를 그 사칭한 업체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곳으로 역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투자하시기엔 조금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땅을 큰 거를 안 사더라고요. 네네. 예, 조그만 거를 사면서 그 되도록이면 딴 땅 조그만 거를 찾는데 네네. 보호 구역에서 바닥 면적으로 쓰이는 면적이 네네.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추천해줄 업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표에 이제 거론되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식품 종류나 이제 잡화나 의류, 뭐 완구, 서적, 뭐 이렇게 건축자재라든가 철물점 이런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치료시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파출소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경우 흥업면사무소에 보시면 지구대나 보고서, 뭐 우체국 이렇게 작은 소규모들, 그리고 사진관이라든가 동물병원들, 뭐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저희 이제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에는 상권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느 상권인지 지금 현재 없는 걸 가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면소재지나 이제 시내에 인접한 곳이라면은 뭐 학원이라던가 의료원이라던가 이제 의원, 뭐 치료시설 그런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면소재지에서 조금 약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창고 시설이나 건축자재나 이제 동물병원들 이런 그 외곽지에 지을 수 있는 그 MD 구성으로 하시게 되면 상권과 업종 선별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문의를 하신 다음에 건축을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럼 읍면에 따라서 업종이 면적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면적은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한데요. 이제 음.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다른 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고객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에 나와 있지만 조금 제지사항과 행위 제한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건축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문의를 하셔서 또 이제 지자체에 문의하셔가지고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매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십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절대 농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또 뭐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농업보호구역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1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9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 부분이 궁금해서요. 보통 건물, 토지의 매매 시 법정 수수료와 달리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아서요. 라고 하셨는데 법정 수수료하고 또 실제 거래할 때 좀 다른가 보죠. 문자 상담 잠시 후에 그럼 상담 받고요. 먼저 전화 상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네. 농업인 주택 인허가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저렴한 농지를 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최대 목표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농업인 주택은 이제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은 그 네네. 농업진흥구역 내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도 지으실 수 있고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선생님. 네, 라디오 틀어놓으셨죠? 라디오 볼륨을.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주변 상황이, 네. 네, 네, 네. 아, 이제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시죠. 네네. 그 농업인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은 진흥지역구역과 이제 진흥구역 밖에서도 지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고요. 아, 네, 네. 네. 그다음에 농업인 1인 그 농업이나 임업이나 이제 축산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세대별로 이제 당해 세대 이제 농임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세대주이시거나 당해 세대원의 이제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농림,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가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되고요. 아,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당해 세대가 이제 경영하셨다는 근거가 되는 어떤 네. 소재의 시군구 읍면에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지 면적이 있는데 그 총 네. 면적이 한 660제곱미터 이하이셔야 되고요. 아, 네, 그래요? 면적이 정해져 있으세요. 그리고 당해 이제 세대주가 그 네. 전용 허가 이제 협의 그 신청일 이전에 이제 5년간 이제 농업인 주택 부지로서 전용한 농지 면적이 합산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위 네. 면적이 이제 660제곱미터를 넘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네. 집을 지으실 때도 도로 면적이 편입이 돼서 660제곱미터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인허가 아,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 660제곱미터라는 게 굉장히 잘 명시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군요. 도로 면적까지 포함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도로 이제 그 집을 지으실 때 들어가는 도로 면적에 대한 부분을 다 산입을 하셔가지고 허가 네. 내실 때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네네. 참고 너무 잘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예. 1009번님의 문자 상담. 네, 이 건물이나 토지 매매 시 법정 수수료와 달리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다. 이렇게 답변 물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차이가 좀 있는 편인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제 네. 법정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의뢰를 하실 때 이제 실비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이제 참고를 하신다면 약간 이제 법정 수수료 외에 이제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이제 고객님이 중개 의뢰인과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거래 금액에 대해서 이제 몇 프로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정선에 이제 정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수수료, 과도하게 예, 말씀을 하시면 잘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법정 수수료 외에 또 대해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건 이제 실비 부분인데 실비 네. 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이제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고객님이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협의 잘 하시고 법정 수수료 내에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작년에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땅을 가지고 있는, 밭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밭이 그 밑에 같이 연접해 있는 밭 그 주인이 매입하느라고 측량을 했는데, 측량이 저희 밭에 한 반 정도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경계가 옛날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그걸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절차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땅 산 사람한테 바로 하려니까 네. 지금 하게 되면 땅 투기권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기요? 지역이 원주 지역 아니세요? 어디 지역이세요? 농사 전업
짓는 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농사 농업용지. 지으시는데 이 지역이 네. 어느 지역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원준지 아니면 뭐 영월입니다. 영월. 영월이에요? 영월. 네. 예. 영월은 투기 지역으로 묶인 곳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객님, 아니 이런 이제 경우 그분이 예. 그분이 이제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올해 샀는데 네네. 지금 내가 산 즉시에 바로 내가 그 매각이 땅을 되면? 사겠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 사가지고 바로 팔면은 투기식으로 돼서 세금을 많이 물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고객님, 예. 지금 예. 측량을요, 예. 상대방 쪽에서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이제 양쪽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면 측량을 하고 반반씩 물어서 이제 경계선을 측정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측량 사무실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고객님 층에서도 한번 측량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셔요. 이게 측량 사무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경계 측량에 대한 부분이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지금 측량을 그거 살 때 측량한 게 한 10년 넘었어요. 네네. 10년 넘었지. 한 15년, 20년 거의 됐는데 네. 그때 측량했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 집 땅 쪽으로 갔는데 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요번에 측량을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한테로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쌍방 네. 선생님께서도 측량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일단 확인이 네네.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양쪽에서. 그리고 양쪽에서 이제 고객님이 왜냐면 이게 이제 고객님도 어느 경계선까지인지 육안으로 확인을 그쪽에서 이제 표시한 부분만 알기 때문에 10년 전과 지금이 이제 측량할 때 오차가 그렇게 많이 난다면 고객님 층에서도 좀 비용을 들이셔서 측량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할하는 경우에서 이게 들어간 만큼 이게 편입된 만큼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고객님이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을 뭐 바로 내가 사서 판다. 그게 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천만 원에 샀는데 1억에 팔면 1억 5천만 원에 대한 시세 차익이 양도 차익을 물게 되잖아요. 아마 그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추후에 올랐을 때 이제 상승이 됐을 때 매각을 하실 거를 염두를 해두시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하셔가지고 그분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측량을 다시 하셔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없앤 다음에 왜냐하면 더 많이 땅을 찾아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내가 수출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다 인정하고 그 집한테 가서 땅을 나 이만큼 사겠다. 들어간 것만큼 잘라서 팔아라. 네. 내가 측량 비용을 내가 측량을 해가지고 요만큼 들어온 만큼 측량을 해서 제가 사겠다 이러니까 그 사는 건 좋은데 좀 이따가 나중에 해라 이런 얘기 왜 그러냐면은 금방 자기네가 사가지고 금방 팔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이 이제 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할 수가 없다고 기간을 넣으시는데 증거 자료 제출을 하면 좀 네. 예외적인 조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절차만 좀 어떻게 알아주시면 어떻게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측량을 먼저 측량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일단 측량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방송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끝나고 다시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계로 부동산 이매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알아봤고요. 내일은 원주치과 김영욱 치과원장 모시고 치과관리 상담하겠고요. 내일부터 9월 마지막까지는 한태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